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고이케 히로시 저자의 2억 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시리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한때 저도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해결책도 없고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고 불안하고 눈앞이 캄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책을 우연찮게 알게 되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대로 실천하면서 내면의 마음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제 인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고이케 히로시는 실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2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몰려 있었어요.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함으로써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체험한 우주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 책들에 담았다고 합니다. 우주님 시리즈는 총 4권이 있어요. 각 책의 특징은 마지막 리뷰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잡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중 2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우주의 법칙이 뭔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년 전에 저는 제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괴멸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근처에 가게를 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의료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상품은 팔리지 않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던 나는 꿈을 접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빚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렸지만 부족해지자 소비자 금융에도 손을 내밀었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2억 원이 넘는 빚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도 이제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었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친구는 물론이고 애인과도 헤어진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죽는 게 편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빚보증을 서준 사람이 부모님이라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욕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히로시, 나 불렀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니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리 가세요. 이봐, 모처럼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만두면 아깝잖아. 재미있는 일? 아니, 그보다 대체 누구세요? 나? 네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 우주님 하고. 네? 우주님? 뭐 실제로는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서 나를 부를 정도라면 너 정말로 해볼 생각이 있는 거지? 뭐냐니. 우주에 주문을 하는 건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나를 부른 거잖아. 우주에 주문을? 주문이라니 무슨. 너, 비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지? 주문이 뭐냐고? 너의 소원을 내가 우주에게 전달해주는 거잖아. 소원? 우주의 소원을? 저는 지금 우주의 소원이나 빌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의 인생은 죽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콕 숨어버리느냐 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고요. 숨어? 그거 좋지. 2억 원의 빚을 피해 숨어버린다. 그리고 인생 대역전? 꽤 재미있는 일 같은데. 재미있는 일이라뇨. 지금 제겐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문은 대역전극을 바란다는 거잖아. 네? 저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지. 그래서 나를 부른 거잖아. 아니,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무슨. 에이, 정말 피곤하네. 그러니까 주문을 할 거야 말 거야.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뭐든지? 정말요? 그럼 부탁합니다. 인생 대역전. 아, 숨어 사는 건 정말 싫어요. 진짜 들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주는 두말하지 않아. 규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돼. 규칙? 그게 뭔데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강력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로씨, 준비는 됐지? 이제부터 우주의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겠어. 잘 들어. 우주의 구조는 지구하고는 달라. 우주의 주문을 하는 구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 단,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오를 정하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 지금 정해. 빚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야 갚고는 싶은데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갚을 수는 없다고요. 아, 그래? 그럼 갚을 수 없겠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 그래, 갚을 수 없지. 죽어도 갚을 수 없어.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네가 말했잖아. 갚을 수 없다고. 네가 갚을 수 없다고 말하면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우주에 전달되지. 그리고 갚을 수 없다는 현실이 되는 거야. 너무해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는 없다고. 그럼 영원히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겠네.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다니. 그거 참 안 됐다.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어서 노트 꺼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지.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둘째,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셋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야. 그 에너지를 눈앞에 형태로 만들어내지.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야.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건 네가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야.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야.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믿고 있는 인생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돼.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야. 그래서 히로시니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던 거야.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너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어.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야.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그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게 되는 건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거야.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 꿈꾸는 듯한 말버릇. 이것도 버려야 해.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억을 받고 싶어. 이런 하고 싶다라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게 되지.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게 돼.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도 않아.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지.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하는 말을 증폭시켜서 현실로 나타낼 뿐이야.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갖게 될 거야. 잘 들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 뿐이야.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고 주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지.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시켜야 해. 이것은 마치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아.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하지.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을 거야.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거야.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야.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하지.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이런 잘못된 말버릇은 버려. 그리고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꿔.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거야. 지금 말한 대로 네가 한 말은 전부 이루어지게 해줄게. 뭐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네가 만약 정말로 인생 대역전을 생각한다면 결과를 정하고 내게 주문을 하면 돼. 그렇다면 저는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지. 하고 싶다는 말이 결과를 정하는 주문이야? 빚을 갚고 싶다는 바람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지금 몇 년 동안 빚을 갚고 싶다라는 상황이 이어져 온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빚을 갚겠습니다. 결과니까 과거형이어야지. 네, 저는 빚을 갚았습니다. 언제? 언제 갚았는데? 그게 기한도 필요한가요? 그럼 10년. 10년 후에 2억 원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어떻게 할 건데? 빚을 왜 갚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갚았습니다. 아니, 행복해졌습니다. 좋았어.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는 10년 만에 빚을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좋아. 각오를 정했으니까 시작하자.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아.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하여 플레이해야 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지.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야.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면 돼.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야.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건 우주 전체의 지구뿐이니까. 우주라는 공간에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어.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하는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나지. 그렇다면 왜 우주가 존재할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야. 생각을 하는 순간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별다른 재미가 없잖아.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어.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우주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야.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해.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연인 영화의 캐치카피를 정하는 거야. 히로시라면 눈물바다에 잠겨있던 히로시, 기적적인 인생 대역전이 될 수 있겠다. 캐치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 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잖아. 그냥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야. 단, 명심해. 잘 될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해.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를 설정하기가 어려워.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이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주에 주문을 보냈으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야.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하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야.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지.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낫지 않을까? 우주님의 수업을 듣고 실천하던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제 눈엔 부럽기 짝이 없는 부자의 생활이 들어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밖에 타본 적이 없다는 유명인사. 도쿄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호화주택과 해외 별장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봉 10억이 넘는 사람의 비율이 0.027%라. 그때 텔레비전과 나 사이에 끼어들듯 우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정원 따위는 없어. 아, 깜짝이야. 갑자기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랬잖아요. 응? 놀란 건 내 쪽인데. 연봉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연봉 10억이 넘는 사람의 비율이 0.027%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정했는데? 아니, 누가 정한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응? 누구라기보다 우주에 기적이 얼마나 쌓여있는 줄도 모르잖아. 건방진 인간들이
왜 그런 수치를 함부로 정하지? 응? 우주님, 지금 화내는 겁니까? 화내지 않게 생겼냐고.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정원 따위는 없다고. 그게, 하지만 정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구인을 해도 정해진 인원이 있고 복권 당첨도 1등은 한 명뿐이고.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구인 인원이건 복권이건 네가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정원은 하나로 충분하잖아.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이라거나 100명이라고 쓰여 있으며 네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1억 분의 1과 1억 분의 100은 다르니까요. 입시도 정원이 1명인 것보다 40명인 쪽이 훨씬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결과를 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만 당첨되면 너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너만 결정하면 그거 정원이 1명이건 50명이건 관계없는 문제라고. 결과를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몇 번을 말했어. 연봉 10억이건 세계일 주건 주문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애당초 각자가 각각의 우주를 자유롭게 만들고 살고 있는 거니까 주문에 정해진 용량이나 정원 따위는 없어. 정말로 기적이 쌓여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면 좋지 않나요? 그러니 저도 연봉 10억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되잖아. 결정을 하고 주문을 하라니까. 우주는 항상 주문대로 이루어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역시 안 돼 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건 너잖아. 사람들은 우주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도 가능하지 라는 식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말로 표현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 왜 그렇게 기적을 부정하는 거야? 나는 그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날 우주님은 여느 때와 달리 심하게 화를 내더니 잔뜩 토라진 표정으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행동하는 별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때도 그래, 나를 살리기 위해 마음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우주에 훨씬 더 가까운 우리와 우주를 연결해주는 접점입니다. 영혼은 우주에서의 행동을 마음껏 즐기고 우주에 보고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축되거나 행동을 막는 경우에도 영혼은 한껏 기대를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영혼은 전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지구는 행동을 즐기기 위한 무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몸과 마음을 얻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영혼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렁에 빠져 발버둥을 칠 때조차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느긋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브레이크가 아무 때나 작동해서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구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현실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고 우리의 고통은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스토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리즈 1편에서 인생은 영화와 같다, 마음껏 즐기자 라고 설명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역경은 영화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 위한 무대 연출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 영화를 마음껏 즐기길 바랍니다. 저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교육 덕분에 지금은 스스로 행동을 실천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불행에 몸을 맡기고 비극의 주인공, 아니 조연, 아니 단역으로 살았던 시절이 정말 길었어요. 제가 불행해지는 버릇이라고 부르는 이 성가신 질병 역시 놀라울 정도로 복원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을 크게 방해합니다. 불행해지는 버릇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어떻게 2억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난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이렇게 비관하며 무대 조명 아래로 픽 쓰러지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만뒀냐고요? 당연히 그만두어야 했으니까요.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 대신 행복과 긍정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불평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으며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만 중얼거리며 지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한 달,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지속했더니 어느 틈엔 불행이 뭔데? 맛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행과는 인연이 멀어졌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한 달, 불평, 불만이나 험담을 일절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딱 한 달입니다. 단 한마디의 험담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도 안 돼요. 만약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달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불행해지는 버릇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지구에 왔나요? 만약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야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주님은 늘 으스대는 표정으로 지구는 행동하는 별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 행동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더 빛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에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나아지기 위한 재료인 셈입니다. 단,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커다란 절망에 빠지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 좋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모두 다른 사람만 태워주는 결과를 낳는 셈이죠. 정말 아깝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중심축을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만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시선이나 마음은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주연인 우주에 존재하면서 조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치관이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것인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주문으로 소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확실한 각오가 없다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상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상냥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해야 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아닌 성공하겠다 라고 선언해야 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주문이란 바람직한 자세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감각으로 우주에 발신하는 주문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따르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버릇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공략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선불의 법칙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불의 법칙이란 돈이 필요하면 먼저 지불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필사적으로 무엇 하니까 그만큼 무엇해서 받는다 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면서 선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선불로 지급해서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주문을 보내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빚이 2억 원이나 되었죠. 풍요로움의 순환은 항상 에너지 발신, 즉 주문 발신이 우선입니다. 풍요로움, 즉 결과의 수신은 그 이유입니다. 대체로 낭비와 선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차이는 명백합니다. 선불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반환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의 2배 이상의 가치가 돌아온다고 확신합니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기회까지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한편 낭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결핍된 부분이나
불안감을 메꾸기 위해 물건을 구입하는 행동을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로 충족되지 않는 마음이나 누군가가 나를 가난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 라고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불의 법칙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지불을 하는 것부터 풍요로움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즐겁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쓰기 위해 돈을 직접 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과 타인이 모두 즐겁게 돈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우주에 돈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주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세가 갖추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쓰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힘들어지는 건 싫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벌면 되니까 안심해. 만약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대처할 테니까 내게 맡겨두라고. 돈이 없다고 해서 죽는 일은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우주를 100%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주는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하게 해줍니다. 선불을 낼 때 돌아올까? 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주문을 우주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기분 좋게 잘 썼으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드시 돈을 벌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도 2억 원을 빚을 지고 있던 시절에 돈을 쓰는 것이 불안해서 도저히 지갑을 열 수 없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10년 안에 2억 원을 모두 갚고 행복해졌어 라고 주문을 보낸 이후로부터는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우주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달리 돈을 벌 방법은 없을까? 남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돈을 버는 수단이 많을수록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자. 우주님,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우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주어지는 힌트는 반드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 사고와 실행이 축적된 결과 깨닫게 된 사실은 돈을 써도 필요한 돈은 기일에 맞추어 반드시 돌아온다. 돈을 써도 몇 배나 되는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매일 반복적으로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주문을 보내고 힌트를 얻어 실행하는 과정의 축적이 우주로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와 연결된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뿐입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주적으로 보면 행동의 별 지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습지만 말이죠. 이건 역시 인간의 위기 회피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면 크게 기뻐하며 최대한 응원해 줍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선불의 법칙은 물건을 사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행동이 선불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돈을 지불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멋진 선불의 법칙입니다. 또한 풍요로움이 반드시 돈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다. 구입하고 싶었던 테이블을 선물 받았다. 이건 역시 풍요로움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저도 빚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선행 투자를 했습니다. 빚이 있는 상황이라 몇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할 때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불, 선행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우주가 당연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단,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형태화하여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우주로부터 받고 싶다면 먼저 풍요로움이 돌아온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가끔 이게 힌트인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주문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힌트는 다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힌트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풍요로움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거야. 행동으로 실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주의 힌트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우주가 지켜보는 것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실행을 하겠다는 나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이 실천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선불의 법칙을 한 가지 말해주고 싶습니다. 소원을 이룬 미래의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 돈이 있는 자신은 어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나요?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때의 자신은 어떤 감정인가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게 빛나고 있나요?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있나요? 불평 불만 없이 밝고 활기찬 표정을 짓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소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기찬 표정을 지을 수 없나요? 불평 불만 없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 정도는 결과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소 짓는 것 정도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소를 짓는 것은 선불입니다.
선불의 법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있으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 웃어줄게. 먼저 웃을 테니까 너도 웃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웃으면 돼요. 먼저 웃으면 거울 속의 자신도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선불 지급으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자신을 선불로, 즉, 그 상태를 먼저 만들면 우주가 그에 응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선불의 법칙은 돈뿐 아니라 소원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언행이나 상태를 먼저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책을 읽어도 좀 어려운 내용은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은 제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쉽고 단순 명료, 명쾌하게 일깨워줘요. 그래서 저도 늘 머리맡에 두고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꼭 정독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주님 시리즈는 총 4권이 출간된 상태고요. 오늘은 가장 먼저 출간된 대표작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리고 이 책의 심화편이라고 할 수 있는 2억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을 이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4권 중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 2권의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책은 만화편인데요.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뭔가 더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아서 쉽고 재미있게 만화책 보듯이 읽으며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우주님 시리즈 복습용 수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볍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님 시리즈를 읽은 계기로 저도 마음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제가 도움받은 책들을 소개하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참 밝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에겐 늘 고마운 책이에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론 눈앞에 놓은 현실에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만의 해피엔딩 결말을 정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